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 반등발, 집값 폭등. 그러면 전세가가 반등하지 못하면은 집값도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언론이 자충수를 둔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뉴스에 속지 않죠? 자, 아파트 거래량 연초로 회귀한다. 대출 막히자 연말 거래 급감 우려도.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네. 대출 생각보다 많이 막히고 있어요. 정책자금 대출 아니고서는 주담대 거의 내지 않아요. 연말 거래 급감 우려도. 요 이야기는 제가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자, 먼저 거래량 오늘 요런 추세로 간다면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데칼코마니 형태를 제가 지난번에 뭐 나비 형태였던가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오면서, 아닌데 무슨 형태였지, 가지고 오면서 아무튼 요 과거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뿐만 아니고 내년 연초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 이 데칼코마니 현상이 2022년도 차트처럼 그린다면 총선 이후로는 다시 부산이 1000건대의 거래량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 플러스 구경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수도권도 마이너스다. 세종시 마이너스다. 요 정도 보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네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네가 돈이,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돈이 없더라.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정도 푸니까 전국의 집값이 들썩들썩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보험을 35조치나 깼습니다. 202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떡하나요? 요 역전세발 뉴스 12월 8일자 제가 아침부터 이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역전세는 무슨, 서울 최대 단지 84%나 집값이 반등했다. 언제 대비 반등했나 보니까요, 전세값이 6개월 전보다. 자, 6개월 전에 전세 계약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전세를 계산할 때는 언제 기준인가요? 댓글에 아주 훌륭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구라, 웃기고 있네가 일단 기본이고요. 역전세의 기준은 전달 기준이 아니라 6개월 전 기준이 아니라 2년 전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자만 역전세가 뭔지 모른다. 댓글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져 있어요. 최근에 집값도 반등했는 거 맞고 전세 가격도 다시 올랐는 거 맞아요. 6개월 기준으로 본다면요. 자, 여기 타임라인 조금 그려볼게요. 21년, 22년, 23년. 자, 치솟았던 집값이 폭삭 주저앉았다가 23년도에 자, 요 정도 반등을 했어요. 수도권 기준으로 조금 더 반등했고, 지방 기준으로는 한 절반 정도. 그나마 인기 있는 곳, 인기 없는 곳들은 어디 묻혀가지고 표시도 안 나거든요. 자, 요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굉장히 높았던 전세 가격. 지금 그때 대비 전세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절대로 무조건 역전세죠. 무조건 역전세입니다. 근데 친절한 기자님께서 요때 시점을 가지고 와서 자, 요 봐라. 올해 전세값 올랐잖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 역전세 다 두드려 맞고요. 집값이 이렇게 반등해 나가는 구간 동안 요 차트하고 나란하게 전세가 차트가 움직이면 된다고 움직임이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런 상태라고 제가 다시 차트를 파란색으로,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전세가 반등했는 거 맞다. 하지만 다시 재차 집값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전세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가 정말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라면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기사를 다시 내야 됩니다. 역전세 위험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는 절대로 안 낼 거예요. 경제신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댓글들이 더 똑똑해요. 그러면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집값은 당연히 안 받쳐준다. 이런 게 요 반론, 쪽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전세 가격 2억 2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2억 3천 수준까지 올랐어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전세가 올랐는 거 맞아요. 근데요, 2년 전의 전세가, 2021년의 전세가, 2021년의 이맘때의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자, 2022년 빨간색 선과 그리고 회색 선, 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야 되겠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역전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점점 막대 그래프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요 현상은 내년 이맘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어디 가서 전세값 오르니까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댓글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님이 옳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요거 평균 하락률 제가 마이너스 한 27% 혹은 마이너스 28% 정도 느낌이 스물스물 납니다. 매도 물량 52,000개, 서울 78,000개, 전세 물량 넉넉한 이 와중에 전세가 반등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조금 올라가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의 거래량 오늘 70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대구의 거래량은 오늘 38건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플러스,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던 그 무렵에 부산이 2,300건 정도의 거래량이었다면 대구는 2,00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줬거든요. 대구는 지금 아주 급격한 거래량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늘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의 거래량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9일. 자, 전달과 견주어 봤을 때 며칠 차인가요? 4일, 6일, 4일, 5일, 6일 이 정도. 한 1,800건대에서 1,600건대 한 200건 정도 모자라요. 1,900건대 한 중반 정도의 거래량을 보일 것이고 이번 주에 거래량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400건대 중반의 모습. 요 정도 느낌 비슷합니다. 1,700건대 정도 거래량. 자, 연말로 여기 1,900, 12월 1,700, 내년은 1,500, 1,400, 1,300 이런 식으로 급감할 수 있다. 데칼코마니 같은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2023년은 반등의 해였다면 24년은 재차 하락의 해가 될 확률이 높다. 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점차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2022년도에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때처럼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라면 아마 분위기는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억 이상 거래량 70건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량은 10건이었습니다. 10건. 한 13%, 15% 정도 되나요? 그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대형 평형.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 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건 소형 평형이 6억을 넘어간다.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27%. 이게 대구의 부산의 지금 평균적인 모습. 자, 그다음에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몇 건이 눈에 띄고요. 가격 28%. 대단해요. 요건 대단해요 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분석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자, 6억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 6억 이상의 힘을 못 쓰면 6억 아래쪽도 힘을 못 쓰고, 6억 아래쪽 5억 4억대가 힘을 못 쓰면 4억 3억대가 힘을 못 쓰고, 4억 3억대가 힘을 못 쓰면 1억 2억대가 힘을 못 쓰고. 예, 이게 아무튼 고가의 아파트들은 서울의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되는데 서울에 수억씩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 네, 그런 하락률을 접하면서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들도 여전히 보이기는 해요. 근데 끝자리가 이렇게 차트상의 끝자리가 이렇게 처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들도 제법 있더라. 신고가도 아직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한 세상인가 봅니다. 34% 빠지는 것도 있고요. 16%, 33%, 31%. 자, 21년식 아파트는 고점 대비 가격 괜찮아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일부 보이기도 하고요. 24%, 34%.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이 요 한 페이지에 2개가 등장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낙폭이 더 커지면 3개가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큰 하락장에서 겪어봐서 아실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것이, 말이 평당 1,000만원이지. 평당 요렇게 보시면 동원 로얄 듀크 말이 평당 1,000만원이지. 3억 4천, 3억 4천 정도, 3억 3천 정도 되는 이 아파트를 순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순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자산 기준으로 뭐 예금도 약간 있다는 가정하에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한 상위 3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그 가구 실태 조사, 네, 이 현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부채가 1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순자산은 대략 4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평균 가구의 모습이래요. 평균. 제가 요즘 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워요. 근데 상위 자산가들은 이건희 아니고 이재용 이런 사람들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대통령님과 함께 그 분식을 드시던 거기 줄 서 있었던 사람들 엄청난 자산가들이 너무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평균 4억이라는 것은 상위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평균 진짜 딱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한 50등 정도 한다. 그러면 중위값으로 보면요, 자산이 한 3억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3억 3천짜리 이거 평당 1,000만원 아파트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뭐 현금성 자산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 30%입니다. 뭐 6억, 10억, 7억, 8억 뭐 딴 나라 얘기예요. 자, 가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네, 끝난 거래대금 훅 가 있는 상태고, 자, 여기 고언을 하나 이루었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모습, 요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가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는 현상, 고가의 아파트는 갑자기 거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선을 그어두고 요 현상과 요 현상, 올해 18월달 혹은 9월달을 분기점으로 거래량이 꺾이면서 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전세 거래량은 양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전세 가격 뭐 올랐다 하는 것은 몇 달 전 대비 그 얘기입니다. 별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뉴스 기사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